반갑습니다. 빵식입니다. 진실만을 전해드리는 빵식이TV. 아직까지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 그리고 여러분들의 소중한 댓글이 많은 힘이 됩니다. 또한 멤버십 정기 가입과 영상 아래에 환호 버튼을 누르셔서 저를 도와주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멤버십 가입은 영상 아래에 가입 버튼을 누르셔서 진행하시되, 모르시면 가까운 핸드폰 매장을 가시면 바로 해주신다고 하니까 참고하시고요. 항상 진실된 방송을 제작해서 여러분들께 전해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준표 의원이 내각제 반대를 외치고 박근혜 대통령 석방을 외친다면 이들과 코드가 완전히 뒤틀어지잖아요. 맞지가 않잖아요. 미꾸라지 한 마리가 난 내각제 개헌 반대해, 박근혜 대통령 석방을 빨리 시켜. 반갑습니다. 빵식입니다. 자, 오늘 1일 확진자는 610명이라고 합니다. 자, 변이 바이러스도 꽁꽁 숨기고 있고, 자, 그런데 수도권까지 확산이 되고 있고요. 이제는 더 나가서 이 델타 변이가 생기더만 한술 더 떠가지고 델타 변이보다 더 강력한 델타 변이 플러스까지 생기고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국내 확진자도 발생이 된 상태고요. 이건 뭐 제가 따로 시간 내서 영상을 준비해서 제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홍준표 무소속 의원이 국민의힘당에 입당을 완료했다라고 합니다. 물론 개개인마다 지지하고 좋아하는 그런 스타일들이 여러분들이 각자 있으시겠지만, 자, 홍준표를 또 각각 다르게 평가도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방송하는 제 입장에서는 다 개개인의 입맛에 맞출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점들은 조금씩 이해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무슨 좀 호의적으로 잘한 점을 얘기를 하면 이 사람 지지하냐, 이 사람 지지하냐 그러시는데 아니에요. 제가 정말 지지한다 그러면 지지한다라고 말씀을 드리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걸러서 좀 나름 이해해서 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말을 못하겠어요 무슨. 자, 홍준표는 탈당한 지 약 15개월 만에 만장일치로 오늘 국민의힘당에 복당을 완료했습니다. 자, 향후 어떤 영향을 끼칠지가 주목이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홍준표 의원이 2017년 대선 당시 더불어민주당의 문재인과 이 국민의힘당의 안철수, 그리고 바른정당의 유승민, 정의당의 심상정 등을 포함해서 홍준표 의원도 개헌을 공약으로 내세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 일단 어제 안철수 대표가 개헌의 문제점을 말하긴 했으나 내각제 개헌을 반대한다 이런 말은 확실하게 하지 않았습니다. 요것도 좀 참고하시고요. 홍준표 의원도 특별하게 내각제 반대 이러면서 투쟁을 하는 거를 제가 본 적이 없고요. 박근혜 대통령의 석방에 대해서는 찬성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이런 점들을 고려했을 때 현재 국민의힘당의 당론이 이원 집정부제 개헌이고 대부분의 의원들이 개헌에 동참을 한 것으로 봤을 때, 과연 홍준표 의원이 내각제 개헌을 반대를 하는데도 받아줬을까 하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객관적으로 봤을 때 개헌에 동참하지 않는데 당에서 복당을 만장일치로 받아줬을지가 저로서는 상당히 의심이 되고 좀 궁금합니다. 이 점을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아무튼 이 홍준표 의원이 복당을 하면서 국민의힘당의 의원 수는 기존의 102석에서 한 석이 늘은 103석이 됐습니다. 솔직히 의석수가 중요한 건 아니라고 봐요. 103석이면 거대 야당이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중요한 건 의석수가 아니고 투쟁력이죠. 지금까지 국민의힘당은 절대적으로 투쟁을 한 바가 없고 어린아이 땡깡 부리듯이 의석수 타령을 해왔을 정도로 참 무기력하기 짝이 없는 야당이었다고 저는 봅니다. 자, 야당이라고 하면 무조건 투쟁이죠. 들어눕고 발로 차고 뒤집어 엎고 고소도 하고 없는 것도 만들어서 뒤집어 씌우고 이런 게 야당 아닙니까? 저 민주당을 보세요. 그런 것들 선수예요, 선수. 태어날 때부터 그냥 저런 거는 타고난 것 같아요. 자, 없는 것도 있는 것처럼 만들었다가 들키면 아닌가벼? 미안 이러고. 보수는 이런 거 너무 약합니다. 이준석이 오늘 기자들과 만나서 홍준표 의원의 복당권은 최고위에서 반대 의견 없이 통과됐다. 이 만장일치로 된 거거든요. 홍준표 의원의 복당 효력은 즉시 발효되고 지금부터 국민의힘당 당원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저는 이런 게 의심이 되고 걱정이 된다는 겁니다. 자, 왜 이런 의심을 하느냐. 여러분들 그냥 편하게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이 정치라는 것이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생물 같은 거라서 이랬다 저랬다
자신의 이해관계로 하루에도 수십 번씩 입장을 바꿀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잖아요. 오늘 얘기했다가 몇 시간 뒤에 내가 언제 그랬어? 그랬어요? 죄송해요. 아니에요. 바꿀게요. 이러잖아요. 국민의힘당이 야당으로서 이 문재인 정권과 투쟁을 하면서 오리지널 보수로서 대선을 준비하는 입장이었다면 홍준표 의원의 복당에 아무런 의심 없이 축하를 할 수가 있겠지만 완전히 이건 저쪽 집권 여당보다 문재인보다 개헌을 위한 당이 돼버렸기 때문에 홍준표 의원이 이를 수용하고 입당을 하지 않고서는 상당한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홍준표 의원 한 사람을 복당시키려고 내각제 개헌 노선을 당 전체가 하루아침에 홀가닥 바꾸겠습니까?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그러기에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전국 때 주범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만약 홍준표 의원이 내각제 반대를 강력하게 외치고 박근혜 대통령 석방을 강력하게 외친다면 절대로 저런 식으로 만장일치로 복당이 불가능했을 것이다 라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물론 홍준표를 지지하시는 많은 분들은 각자 또 다른 논리로 해석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자유롭게 제 채널의 댓글에 개인적인 의견을 마구마구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댓글은 소중하니까요. 또한 이준석이 그동안 홍준표 의원의 복당을 늦출 필요가 없다라는 입장이었던 것도 의심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이준석이 누굽니까? 박근혜 대통령의 은혜를 배신으로 갚은, 더 나아가서 억울하게 옥에 계신 박근혜 대통령에게 아주 치욕스러운 발언까지 서슴치 않게 하는 자입니다. 게다가 유승민의 꼬붕이고 조중동이 당 대표를 만들어줄 만큼 개헌의 대표적인 홍위병인데 만약 홍준표 의원이 내각제 반대를 외치고 박근혜 대통령 석방을 외친다면 이들과 코드가 완전히 뒤틀어지잖아요. 맞지가 않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만장일치 이렇게 순수하게 받아준다? 홍준표 의원이 들어가서 그냥 미꾸라지 한 마리가 난 내각제 개헌 반대해. 박근혜 대통령 석방을 빨리 시켜. 이래버리면 문제가 되잖아.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쉽게 만장일치로 해줄 수가 있습니까? 의심해 볼 필요가 있는 거 아닙니까? 물론 100% 제 생각이 맞다라는 건 아니지만 충분히 의심이 가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제 의견을 방송으로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이상하게도 이런 의심을 하면 10중 8구 맞았다라는 것이 걱정이 되고요. 이런 건 좀 틀려도 되는데 말입니다. 반대로 긍정적인 면도 있어요. 어제 리얼미터인지 조작미터인지에서 지지율 조사한 것을 보시면 24일 어저께거든요. 현재 야권의 대선 주자 중에 1위가 윤석열 32.2%. 그런데 지속적으로 지지율이 큰 폭으로 하락을 하고 있고 얼마 안 가서 윤석열은 끝날 판이라 신경 쓸 것도 없다라고 봅니다. 요건 제가 단언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어제 기준으로 홍준표가 4.1%로 4위를 달리고 있어요. 5위, 6위 쭉 보시면 알겠지만 저건 일단은 본질이 아니니까. 자, 이렇게만 따지면 현재 야권의 2위라는 소리인데 문제는 조중동, 특히 중앙일보에서 최재형 감사원장의 매니지먼트 회사처럼 전에 윤석열을 관리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최재형 감사원장을 지금 현재 띄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봤을 때 문재인을 비롯해서 중앙일보의 홍석현이 윤석열을 내각제 개헌을 통해 허수아비 대통령을 만들려고 했다가 변수가 생기지 않았어요? 어쩔 수 없이 박근혜 대통령을 석방을 시켜줘야 되는데 8.15 때 탄핵과 딱 맞물려 있는 그런 윤석열이 탄핵의 주범 중에 주범이라 부담이 큰데다가 하라는 꼭두각시 이런 거는 안 하고 갑자기 윤석열이 얼마 전에 저는 박 대통령 구속을 원하지 않았어요. 저 위에서 다 시킨 거예요. 이딴 식으로 나오니까 문재인과 홍석현이 봤을 때는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겠습니까? 저게 껍데기라도 시켜주려고 했더니 주인을 물려고 하네? 이래 해서 문제가 많은 윤석열을 버리고 2번 타자로 상대적으로 탄핵에서 자유로운 최재형 감사원장을 띄우고 있는 거라고 봅니다. 하지만 최재형 감사원장은 아시다시피 정치적 커리어가 전혀 없는 사람에다가 전 국민의 80% 이상은 최재형 감사원장의 존재 자체를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몇 달 전부터 두 아들의 입양 그리고 학교 다닐 때 최재형 감사원장이 다리가 불편한 친구를 업고 다녔다라는 그런 미담으로 프레임을 싹 씌워가지고 기사화를 시키면서 국민들을 현혹을 시키고 지금도 시키고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며칠 더 두고 봐야지 알겠지만 엊그제 고령의 나이에도
아들을 위하는 마음인지 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기사로 봤을 때는 이 아사리판에 발을 들여놓지 말았으면 한다, 이렇게 간절히 조언을 했는데, 제 개인적으로 오해 없이 들으십시오. 간절히 아니길 바라지만 엊그제 인천 상륙작전의 영웅이신 최영섭 대령, 그러니까 최재형 감사원장의 부친을 끌어들여서 이 기사화를 시켜가지고 또다시 최재형 감사원장의 미담에 힘을 실는 듯한 그런 느낌을 저는 받았어요. 아니길 바라고 바랍니다. 아버님의 마지막이 될지 모르는 그런 조언을 최재형 감사원장이 신중히 받아들여서 홍석현과 문재인에 이용당하는 그런 잘못된 판단은 안 하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어제 최재형 감사원장이 5.18 유공자를 만난다라고 했다가 돌연 코로나를 핑계로 취소를 했다라고 했는데, 아니 5.18 유공자를 만난다고 발표했을 때는 코로나가 없었습니까? 그렇죠. 그런 거 봤을 때는 핑계일 뿐인 거고, 긍정적으로 봤을 때 아버지의 영향을 받은 건지, 이거 제 생각입니다.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고요. 저는 아버님의 진심 어린 조언을 최재형 감사원장이 존경한다고 하셨잖아요. 아버지를 최고로. 그러니까 그런 조언을 받아들여서 본인도 역사적으로 정말 좋지 않은 그런 기록으로 남지 않기 위해서는 문재인과 홍석현의 그 개헌 프레임에 앞제비가 돼서 흠잡힐 짓은 안 하셨으면 합니다. 그냥 명예롭게 감사원장으로 감사를 잘 하시고 퇴직을 하셨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 비판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아시다시피 최재형 감사원장과 무슨 이해관계가 있는 것도 아니고 얼굴도 모르고 뭐 모르죠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미워하는 건 아닙니다.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안 좋은 선택을 하지 마십사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아무튼 최재형 감사원장의 정치 커리어를 미담으로 끌어오다가 중앙일보 홍석현이 대놓고 최재형은 내 사람, 타이틀 자체를 내각제 개헌으로 박아놓지 않았습니까? 자, 그런데 최재형 감사원장이 감사원장직을 내려놓고 정치 노선에 들어서는 순간 얼마 못 가서 게임 셋일 거라고 봅니다. 왜? 내각제 개헌이 타이틀인 만큼 그거 말고는 내세울 게 없잖아요. 미담 말고는. 내각제 개헌에 내자만 언급하더라도 아마 그 즉시 아웃될 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최재형 감사원장을 이 조중동이 판을 키우면서 아마 10%대까지는 지지율을 올리다가 막을 내릴 것으로 예상하고요. 그렇다면 야권에서 홍준표나 안철수가 경쟁을 할 구도로 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매번 말씀드리지만 누가 지지율이 높고 낮고는 별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차기 대권 주자는 여러분들이 염원하시는 이 문재인 정권의 잘못을 강력하게 처벌하고 강력한 대통령제를 바탕으로 보수 정권을 이룩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잖아요. 그래서 최재형 감사원장이나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지지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려면 내각제 개헌 반대를 해야 된다니까요. 제가 12번도 입이 더 부르트도록 말씀을 드리잖아요. 안보도 튼튼히 하고 경제도 살릴 수 있는 강력한 권력의 대통령을 염원하고 계시는 게 여러분일 텐데, 그렇게 하려면 필수적으로 기본적으로 피할 수 없는 것이 내각제 반대라는 겁니다. 그래서 의원 내각제라든지 이원 집정부제를 반대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곧 있으나 마나한 허수아비 껍데기 대통령을 해보겠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결론을 내자면 그 누구든지 대통령을 하겠다면 현재 저들이 진행하고 있는 말도 안 되는 내각제 개헌을 반대하시고 문재인 정권의 죄를 물어서 감옥에 보내기 위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어떻게 억울하게 탄핵이 되었으며 어떻게 옥살이를 하고 계시는지를 전 국민에게 기자회견을 통해서 폭로를 하시고 투쟁을 해야만 강한 대통령, 강한 국가를 만들 수 있는 대통령의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내각제 반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누가 됐던, 그래서 제가 선이 뭔지 후가 뭔지를 항상 말씀드리는 게,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내각제 개헌 반대를 안 하고 이원 집정부제에서는 그 대통령은 아무런 힘을 쓸 수가 없는 껍데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염원하는 문재인 정권을 강력하게 벌을 해서 감옥에 보낼 수가 없어요. 풀어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대안은 내각제를 막아야 된다. 내각제를 막기 위해서는 여론을 돌려야 되는데,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정국 때 검찰에 또 이런 탄핵파들의 엄청난 탄핵의 진실들을 밝혀야 된다는 겁니다.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고 계신다.
그러면 여론이 바꿔져서 내각제 개헌은 물론 우리가 빗자루를 꼽아놔도 그때 가서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분을 지지하십시오. 그럼 저도 동참해서 이런 분이 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현재는 대통령이 누가 되고 누구 지지 이거 아무짝에 소용이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러분들 나라가 매우 어수선합니다. 이 나라의 주인은 여러분들이에요. 정치꾼들이 아니에요. 저들은 국민들, 우리들이 피땀 흘려서 내는 세금이나 먹는 세금 할퀴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이 나라의 주인인 국민들 머리 위에서 바둑을 두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루빨리 저들이 정신 차릴 수 있도록 강력한 투쟁으로 이 나라를 살려야겠습니다. 저는 냉철한 판단과 현명하신 여러분들을 믿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